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지금 딱 12일 남았습니다. 뭐 막바지라고 할 수 있죠. 토론도 대부분 다 끝났고요. 이제 내일 충청권 토론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강원도, 그 다음에 수도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도 대부분 끝나가고 뭐 경선도 종반전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1, 2위를 다투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다. 근데 두 사람의 경선 전략이나 또는 경향성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논쟁을 벌였죠. 지난 21일에 보면 대한민국 교수 선진화연대라는 정윤덕 국민대 교수 등 한 30여 명이 교수들 한 47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갖춘 깨끗한 정치 지도자 홍준표 예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공천은 엄연히 당대표 권한인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면서 선대위에 뒤늦게 영입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입니까? 이미 개사과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줄세우기 구태정치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마치 당을 장악한 듯이 선관위에도 압박을 가하고 참 어이없는 검찰당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태호, 박진 의원, 그 다음에 심재철, 유정복 전 의원 뭐 영입을 하고 공동선대위원장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겨냥해서 비판을 한 것이죠. 줄 세우기 정치다. 그런 식으로 검찰당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비판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그 공동선대위원장 발표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하고 그 문답을 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 개사과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스타그램 글과 관련해서 혹시 부인 김건희 씨가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러니까, 아니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던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가족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후원회장이 부인 이순삼 씨다 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 간에 뭐 이런저런 공방을 벌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그 실제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갖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이제 내일은 충청권 토론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뭐 거기서도 또 이런 비슷한 공방을 주고받을 텐데 많이 다르죠. 지금 뒤늦게나마 현역 의원들이나 일부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합류하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뭐 교수들 뭐 일부 뭐 전국 교수가 뭐 그 10,000명이 넘는데 뭐 그 중에 470명 정도라고 하면 정말 일부인데, 일부가 뭐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당이 아닌 곳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당내 의원들은 윤석열 캠프로 몰려가고, 이런 양상입니다. 자, 이 양상이 왜 벌어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도 뭐 며칠 전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죠. 자, 이런 굵직굵직한 중진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니까 이제 홍준표 캠프가 줄세우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들 출신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부 기자 출신이 당내의 흐름, 대의원들의 흐름, 여론조사는 대략 알 수 있지만 당내 흐름은 아무려면 뭐 그 중진들이나 국회의원들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략 취재를 해서 당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간다. 근데 그것도 또 함부로 그 정치부 기자들은 기사에 녹여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중립을 안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는
그 공격을 받거든요. 상대 진영으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당내 기류를 기자들이 그걸 그대로 표현해서 쓴다면 홍준표 캠프나 유승민, 원희룡 캠프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이 아니야, 이게 맞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당원들, 당심 여론조사를 했다. 이러면 뭐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과거에 보면 상대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정치부 기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과학적으로 뭐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구 말을 인용해서 지금 당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기자를 거쳐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취재를 해서 이 기류가 무엇이구나 라고는, 또는 이 기류의 척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척도를 지금 당내 의원들의 윤석열 쏠림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당심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뭐 아무래도 뭐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더 잘 압니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검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에 대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감, 그건 뭐로 알 수 있냐면, 우선 홍준표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이 누가 있죠? 기억 잘 안 나죠? 조경태 의원 정도, 그 다음에 뭐 한둘, 여하튼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홍준표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 반면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 수도 없이 많죠. 그건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과거에 대표적인 친홍 의원이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윤한홍 의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윤 캠프에 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당심이 기울었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5명도 안 되는 그 홍준표 캠프와 수십 명이 되는 윤석열 캠프와의 차이, 이건 결국 당심이 기울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1차 컷오프 때는 당심이 20%, 그리고 2차 컷오프 때는 당심이 30%를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심 50%입니다. 당심의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민심 50%, 당심 50% 가지고 11월 5일 날 하기 때문에 당심이 기울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에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국민 여론도 50%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뭐 역선택 등등 포함해서 국민 여론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어느 곳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그렇다면 당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밀리는 만큼을 민심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점검을 하는 건데, 그 점검에서 저는 그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캠프도 정말 줄 세우기라고 윤석열 캠프를 비판을 하지만 줄 세울 수 있다면 자기들도 줄을 세우겠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당내에서 적어도 현역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을 줄 세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캠프가 그러면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막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이현주 전 의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윤석열 후보 공격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왜? 당심이 기울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과거 어느 후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 그걸 제가 쭉 점검을 해봤는데 이른바 줄세우기 후보가 대부분 다 경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는 그 당의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영삼 후보,
뭐 사실상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후보가 된 사람인데, 그때도요 노태우 대통령을 위협을 해서 박태준 최고위원이 못 나오도록, 민정계의 대부인 박태준 최고위원이 못 나오도록 압박을 가해서 박태준 최고위원이 결국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뭐 무혈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 97년, 2002년 다 뭐 97년에는 허주 김윤환 씨, 민정계의 사실상 대표인 김윤환 씨가 의원들을 쭉 줄 세워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일찍 판을 끝낸 거죠. 그리고 이제 줄 세우기가 딱 양분됐을 때가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때인데, 이때는 정말 의원들이 이쪽이나 거의 대등하게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을 때고요. 그거는 정말 두 줄로 섰을 때입니다. 2007년. 근데 결국 뭐 MB가 이겼지만, 2012년 뭐 말할 것도 없고, 2007년에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뭐 그 당시 나가서 바른정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대안부재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 당만 그러냐?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2002년 노풍 얘기를 하죠. 노무현 후보가 처음에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당의 현역 의원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천정배 의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광주에서 노풍이라는 게 불었다. 분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풍을 만들었죠. 누가? DJ가.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후보 당시 캠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당시 광주시장 출신인 그 사람의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는 바람에 조직에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배후에 DJ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그때도 줄 세우기, DJ가 그 줄을 만들어줬다는 차원에서 노풍이 광주에서 잃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쓰러지듯이 다른 후보들이 다 후보를 사퇴해서 노무현 후보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2007년 정동영, 2012년, 2017년 문재인 모두 다 결국은 당내에서 많은 현역 또는 전직 의원들이 이 후보를 밀므로 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선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결국은 당심을 얻은 후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사실은 친문이 자기네들 후보를 낼 것처럼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친문의 다수가 이재명 캠프로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친문은 이재명 후보와는 상극이다. 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들의 다수가 이재명 캠프로 가니까 그냥 이낙연 후보, 물론 거기에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압도한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내에 다수 의원들이 모인 캠프가 승리했다. 이번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예외도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종반전에 접어든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것도 결국 보면 당내에 이런 지표들이 뻔히 보입니다. 현역 의원의 움직임에서 윤석열 캠프가 압도를 하고 있죠. 홍준표 캠프를. 이거는요, 홍준표 캠프가 윤석열 후보를 줄세우기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당에 자기가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당에서 활동을 하고 5년 전에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대표도 하고 이랬는데 왜 당의 현역 의원들이 본인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재점검을, 뭐 지금 재점검 해봤자 뭐 이미 늦긴 했지만 그런 거를 재점검했을 때 홍준표 후보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당에 들어온 지 지금 3개월 남짓 정도밖에 안 된 윤석열 캠프의 줄 세우기를 비판하면서 지금 경선 종반전을 치른다? 이렇게 된다면 당내 전현직 의원들은 다 알죠. 왜 홍준표 캠프에 전현직 의원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당내에서는 다 압니다. 그건 왜 그러냐? 홍준표 캠프가, 홍준표 후보 자체가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는 뭐 당내 전현직 의원들이 다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줄 세우기 비판, 그럴수록 홍준표 후보는 당내에서는 더 고립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종반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당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아마 경선 전략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무모한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것보다 당내에서 윤석열 후보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당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경선 전략, 이걸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11월 5일 지금 12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그 경선 전망을 했는데 그 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